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처럼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고양이에게 입국 심사를 받고 오늘은 경전철로 이동합니다. 낙동강을 건너 사상으로 넘어왔어요. 이번 부산 여행의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시원한 제첩국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손님들이 많네요. 서울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로컬 맛집이란 뜻이죠. 들어오면서 인원수만 말하면 착석과 동시에 음식이 깔립니다. 아침이니까 부드럽게 막걸리로 시작했어요. 간단한 밑반찬들입니다. 우선 먼저 아삭아삭한 전구지 무침이고 이 집의 필살기인 고등어 조림입니다. 제첩국 안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죠. 그리고 싱싱한 생김치도 나오고 시원한 물김치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차고 넘치죠? 오늘은 그중 김치에 제일 먼저 손이 가네요. 이런 건 역시 쭉쭉 찢어 먹어야 제맛이죠. 따끈한 쌀밥을 먼저 한 입 먹으면 제첩국 하면 흔히들 섬진강을 낀 하동을 떠올리지만 하고둑이 들어서기 전 국내 최대의 제첩 산지는 부산 낙동강 일대였습니다. 옛날엔 골목골목 머리에 들통을 이고 다니며 제치국 사이소 하던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셨죠.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께는 향수가 담긴 음식일 겁니다. 맛이야 뭐 담백하고 시원한 게 정말 깨끗한 맛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걸 그렇게 찾으셨었나 싶어요. 부추무침 조금 쫙 얹어서 이렇게 푸짐하게 한 술 떠도 좋고 비빔밥 좀 달라고 직원분께 얘기하면 이렇게 야채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거 공짜예요. 쓱쓱 비벼서 국물을 곁들여 먹는 것도 좋죠. 이번엔 통통한 고등어 조림입니다. 이건 왜 따로 안 파시는지 항상 의아한 반찬이에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밥을 먹고 동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장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바로 동부산의 대표 전통시장 기장시장입니다. 다양한 품목이 취급되는 상설시장이죠. 그럼 바로 시장 구경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다양한 수산물입니다. 이건 뭐 시키는 거야? 이거? 군소. 아, 이게 군소야? 삶은 군소입니다. 보통 썰어서 초장을 찍어 먹죠. 군소 다 3만원, 참군소. 요게 삶기 전의 군소인데요. 아주머니가 참군수라고 강조하시죠? 우리나라에 몇몇 가지 군소가 있거든요. 이 참군수가 바로 식용 가능한 종인 표준명 군소입니다. 만졌을 때 보랏빛 먹물을 쏘는 놈이 참군소예요. 참고로 개군소라고 불리는 말군소도 있는데 이건 식용하지 않아요. 큼직해 보여도 한번 삶으면 시커멓게 변하면서 팍 쪼그라들죠. 말미잘 있다. 여기도 다소 생소한 뭔가가 보이는데요. 바로 말미잘, 정확히는 풍선말미잘입니다. 타지에선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기장 지역의 식재료죠. 지난번 기장 방문 영상에서 이 말미잘 요리를 소개한 적 있죠? 매운탕과 수육을 리뷰했었습니다. 의외로 괜찮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역시 세상은 넓고 먹거리는 다양합니다. 문어를 파시는 할머님들도 많네요. 이쪽에선 주로 작은 참문어가 많이 나고 즐겨 먹습니다. 문어값은 좀 비싸네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어딜 가나 문어가 비싸요. 요 이모님은 손질한 홍합을 깨고 계시네요. 와, 홍합 엄청 크다. 이런 거 한 코에 얼마예요? 한 코에 14,000원 드릴게요. 14,000원? 이런 건 미역국에만 넣어도 국물이 기가 막혀지죠. 기장하면 미역도 품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쪽에 또 맛있는 게 보입니다. 바로 성게인데요. 이모 양장구 이런 거 어떻게 해요? 10,000원. 부산에서 양장구라고 부르는 말똥성게입니다. 밤송이 모양의 둥근 성게나 보라성게와 달리 겨울이 제철이죠. 알은 작지만 향이 무척 진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머님들이 어떤 생선을 손질하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은색 반짝이는 이 회의 정체는 바로 학꽁치입니다. 겨울 기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횟감이죠. 이모 요리 한 접시 얼마예요? 10,000원.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생선으로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런 거 사다가 야채 넣고 무쳐 먹어도 좋죠. 지금이 제철이거든요. 시원한 탕재료인 꼼치들도 여기저기 보입니다. 물컹물컹 흐물거리는 살이 특징이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생선이지만 그래도 매니아층이 꽤 두텁죠. 지역마다 이렇게 빨갛게 혹은 맑게 끓여 먹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맞아. 여기서 이거를 밭도라 그래. 밭도. 몸통 중앙에 큰 반점이 특징인 달고기입니다. 부산에선 밭도라 하며 포를 떠서 전으로 많이 먹어요. 이쪽에는 정갱이들도 보이네요. 여름 생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겨울에도 맛있죠. 정갱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10,000원이요? 살도 통통하게 쪘네요. 이런 건 구이나 조림용으로 좋습니다. 고등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생선이죠. 국산 참고등어도 지금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저 빵 좋은 것 좀 보세요. 이쪽 대야에 잔뜩 뒤집어져 있는 건 쏨뱅입니다. 여기도 잔뜩 있네요. 근데 이런 좌판 할머니들은 회는 안 떠주십니다. 선어들도 있고 쏨뱅이는 이맘때 최고의 매운탕거리죠. 기름기는 없지만 억센뼈에서 나오는 육수가 아주 시원하거든요. 붕장어와 함께 섞여있는 건 등갈시치네요. 부산에서 인기 있는 잡어입니다. 강원도에 비하면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이렇게 거품 나지? 새우깡을 넣으면 거품이 안 나. 빨아먹어. 이쪽 이모님이 숭덩숭덩 썰고 있는 저건 뭘까요? 바로 해삼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엄청 실하네요. 와, 이모 해삼 이런 거 어떻게 파세요? 크기만큼 가격도 꽤나 나갑니다. 그래도 맛은 있겠네요. 여긴 돼지고등 외에 여러 고등이 뒤섞여 있네요. 이런 건 보통 삶아서 까먹는데 진액이 많아 조금 찐덕거리는 타입이죠.
시장 한켠에는 조개류 전문 점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종류별로 바구니에 담긴 모습이 참 이쁘네요. 지금은 조개류도 거의 대부분 맛이 좋을 시기입니다. 고급 조개인 왕우럭 조개도 지금부터 봄까지 아주 맛있죠. 아삭거리는 독특한 식감에 대놓고 달달한 맛을 보면 이게 왜 비싼지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 편집을 하다 보니 갑자기 조개구이가 먹고 싶네요. 기장시장 중앙엔 이런 대게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포항이나 영덕처럼 여기서 나는 건 아닌데 전문점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 기장대게가 유명해진 거죠. 기장시장에서 유일하게 대게집들만큼은 호객 행위가 좀 있습니다. 싸움이 났다 하면 꼭 이쪽이더라고요. 기장에는 특산품이 참 많습니다. 멸치, 해녀들이 따오는 각종 해물, 기장식 새꼬시로 유명한 붕장어, 품질 좋기로 유명한 미역도 빠지면 서판 품목이죠. 파는 이도 사는 이도 많은 명실상부 기장시장의 효자 품목입니다. 말린 것, 센 것, 미역기, 줄기, 이입 종류도 다양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장의 진짜 보물은 바로 이런 해조류입니다. 이번엔 이 생소한 해초들을 좀 구경해볼게요. 먼저 매생입니다. 이건 쉽죠? 아시다시피 국거리로 많이 쓰고 전을 부쳐 먹어도 맛있죠. 지금은 생매생이가 수확되는 제철입니다. 이거 여기 게네이에요? 아니 모리예요. 뭘이에요 이게? 걔네가 안에 까가 기름 맛을 있으래. 아, 이건 모자반이네요. 제주도 토속 음식 몸국의 재료가 바로 이거죠. 바다에 있을 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게네이라 불리는 장가시 모자반과 무척 닮았죠. 이건 여기서 까실이라고 불리는 참풀가살이라는 홍조류인데요. 파도치는 한겨울 갯바위에서 할머님들이 채취해오는 귀한 해초입니다. 생까실이는 한겨울 딱 이맘때만 나고 워낙 채취량도 적다 보니 가격이 비싼 편이죠. 이거 까실이에요? 이건 얼마씩 팔아요? 얘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요? 뒤쪽에 이건 게서실입니다. 여기선 그냥 서실로 불리죠. 주로 액젓을 넣고 무쳐서 많이 먹습니다. 이날 시장엔 없었지만 진도발이란 별명의 진두발과 까막발이로 불리는 참까막살은 향토 음식인 털털이의 재료고요. 신갱이는 감태와 비슷한 파래의 일종인데 저도 정확한 국명은 모르겠네요. 그 외에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재밌는 톳, 바다의 국수로 불리는 꼬시래기 등 정말 다양한 해조류가 있습니다. 옛날 이 지역 사람들은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갯가에 해조류를 뜯어다가 허기를 달랬습니다. 죽을 쓰거나 밀가루에 버무려 쪄먹은 거죠.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께는 그야말로 소울푸드인 셈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사다가 드셔보세요. 대부분 간단히 무침으로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는 법은 아줌매들이 잘 알려줄 겁니다.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 입이 심심합니다. 이 집의 대형 철판 떡볶이는 유튜브에서도 아주 유명하죠.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저는 역시 호떡이죠. 얼마 전에 나무위키에 제 항목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친절하게 설명을 달아주셨습니다. 호떡 선생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내용 많이 올려주세요. 갓 나온 따끈따끈한 어묵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어릴 때 할머니에게 덴뿌라 사달라고 쪼르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찬거리였지만 갓 나온 건 그냥 먹어도 참 맛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이것도 하나 맛보고 갑니다. 심심한 게 요새 파는 핫바와는 또 다른 추억의 맛이에요. 요기도 했겠다. 다시 이어서 시장 구경 시작합니다. 이건 모두 경상지방 특유의 가공품들이네요. 다양한 방건조 생선들도 있고요. 여기서 즐겨 먹는 빨간 고기도 많습니다. 표준명 장문볼락이죠. 이건 수입산입니다. 고추딸기가 뭐예요? 딸기 고추모양이라고 쓰는 이 꽃이 뭐예요? 고추 이거. 나는 고추 있잖아. 맛있는 고추딸기도 한 팩 사 먹었습니다. 이번엔 기장시장 안에 있는 회센터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엔 10대 개 남짓한 점포들이 영업 중입니다. 상인들은 구경하고 가라는 가벼운 호객 행위를 하는데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라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긴 요즘 뭐가 있고 뭐가 맛있는지 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요 게상어입니다. 오독오독한 연골의 식감이 재밌는 횟감인데요. 어느 집 수조에나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담겨 있어요. 작은 녀석들이라 굳이 제철을 따지지 않고 사시사철 균일한 맛을 내죠. 가격도 무척 저렴합니다. 눈이 노란 가숭어도 지금 맛이 좋은 가성비 횟감이죠. 부산에서 밀치라 부르며 겨울에 즐겨 먹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선 이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새빨간 성대도 지금은 맛이 좋은 횟감입니다. 겨울에는 살도 찌고 단맛도 들거든요. 서더리는 모아서 탕을 끓여도 맛있고요. 이쪽 잡어바구니에 몇몇 놀래기 종류와 쏨뱅이가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잡어들이 섞여있네요. 제철 맞은 큼지막한 방어도 지금 빠지면 서판 생선이죠.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품목입니다. 그 외에 양식 품목들이야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이쪽이 또 맛있는 생선들이 보이네요. 바닥에 깔려있는 새빨간 생선, 바로 홍감팽입니다. 부산 앞바다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생선인데 여기선 그냥 홍우럭이라고 부르죠. 홍우럭은 어떻게 해요? 30,000원? 가격도 좋고요. 양식 우럭과 같은 가격인데 꼭 드셔보세요. 요건 작년에 리뷰한 영상 한번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쏨뱅이들이 군데군데 보이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아까 재래시장에서 본 것과 다른 쏨뱅이에요. 쏨뱅이도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 회센터 수조에 들어있는 것들은 붉은 쏨뱅입니다. 일반 쏨뱅이와 생김새는 거의 비슷한데 연안이 아닌 심해에 사는 종입니다. 작은 것들은 이렇게 더러 화로로 볼 수 있지만 큰 씨알의 것들은 화로 유통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렇게 밝은 오렌지색을 띠는 것 외에 다른 차이점을 보자면 먼저 붉은 쏨뱅입니다. 몸에 난 흰 반점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일반 쏨뱅인데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붉은 쏨뱅이의 흰 반점에는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반면 쏨뱅이는 그렇지가 않죠. 물론 이런 것까지 어렵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가자미들이 보이는데요. 보통 기름가자미를 물가자미라고 부르는 일이 많은데 이게 진짜 표준명 물가자미입니다. 특징이라면 몸통 중앙에 박힌 저 6개의 금색 반점입니다. 꼭 크리링을 닮았죠? 물이란 이름처럼 식감이 무르고 살에 수분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용가자미네요. 경상도에선 이게 참가자미로 불리는 일이 많습니다. 얘는 다른 가자미들에 비해서 입이 크다는 게 특징이에요. 참고로 여기는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가격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서비스 인심도 후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건 한참 구경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계속 촬영 버튼을 안 누른 채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런 같은 실수를. 정작 중요한 부분들과 많은 분량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다 제 실수인데. 어쨌든 밥 먹으러 왔습니다. 회센터 2층에 이렇게 초장집들이 있어요. 초장집 비용 참고하시고요. 근데 차림비가 꽤 비싸죠. 근데 이것저것 곁들이가 제법 나옵니다. 회 올라오기 전에 간단히 안주거리 삼을만 해요. 몇천 원 더 드는 게 아깝지는 않은 구성이네요. 요건 아까 봤던 서실이란 해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까실이란 해초고요. 두 가지 섞어서 사온 건데 조금만 여기서 맛봤습니다. 양장구도 10,000원어치 샀고요. 하나 주세요. 오늘은 매니저가 손수 고등 까먹기를 시전합니다. 젓가락으로 1차 시도는 실패했네요. 손으로 다시 2차 시도. 과연 실패입니다. 이것저것 먹고 있으니 주문한 회가 나왔습니다. 먼저 아주 은은한 핑크빛이 도는 요게 홍감팽입니다. 꽤 큼직해서 2마리에 1kg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건 서비스로 받은 물가자미예요. 포를 떠서 썰었는데 육색이 아주 뽀얗네요. 할머니께 사온 성게입니다. 이게 10,000원이니 참 착하죠. 보다시피 알이 아주 자잘합니다. 추운 날씨에 손질하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먼저 홍감팽부터 맛봅니다. 기름기는 적지만 찰진 살을 씹다 보면 은은한 단맛이 올라옵니다. 튀지 않고 고급스러운 단맛이에요. 이어서 물가자미도 맛봅니다. 사실 이미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지만 아직 영상이 없는 생선이라 일부러 이걸 달라고 했어요. 말했듯이 살에 수분감이 좀 있고 맛도 좀 밍숭맹숭합니다. 그렇다면 쌈 싸 먹으면 되죠. 담백한 홍감팽회 위에다 성게 조금 얹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훌륭한 조합이죠. 이 해초의 까실이란 별명은 질감이 까슬까슬하다고 붙었답니다. 해초류는 초장과 궁합이 좋죠. 새콤하게 맛보겠습니다. 회 넉넉히 곁들여서 한입. 청량하고 향긋한 갯내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이번에 서실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까시리보다 좀 더 오독오독한 식감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회를 곁들여 먹어도 아주 좋았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밥과 김을 좀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방어철이라 요새는 어느 식당이나 김이 있을 겁니다. 단점은 이렇게 먹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탕 왜 이렇게 커? 탕은 맑은 탕을 부탁드렸어요. 이런 큰 뚝배기 나옵니다. 홍감팽은 회도 좋지만 국물이 정말 맛있으니 꼭 챙겨 드세요. 녹화 실수로 좀 우울하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기분도 꿀꿀해서 호떡 하나 더 먹어야겠어요. 이번엔 수수호떡입니다. 와, 근데 이거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네요. 반죽이 부꾸미처럼 구수한데 겉은 바삭바삭하고 따뜻한 속은 당도가 아주 적당합니다. 역대급 호떡이에요. 올라오는 편은 KTX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남네요. 그래서 가까운 초량시장 쪽으로 놀러왔어요. 서울까지 가려면 든든히 배를 채워야죠. 이 으슥한 골목은 초량동의 갈비골목입니다. 이 수많은 갈비집들 중 제가 가는 곳은 50년 짬바가 있는 갈비골목의 노포 밀양갈비입니다. 메뉴는 볼 것도 없이 생갈비 3인분입니다. 가격이 참 아름답죠? 작년까진 9,000원이었습니다. 생갈비는 삼겹갈비 한 덩이를 그대로 떠서 나옵니다.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모님이 입구에서 온종일 이 갈비를 포뜨시는데 칼질이 너무 경쾌해서 넉넉히 보게 됩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인 독특한 모양의 무쇠불판을 잘 예열하면 돼지고기를 아주 맛있게 구울 수 있죠. 고기 익는 동안 반찬들 좀 보여드릴게요. 때깔부터 범상치 않은 파무침에 오독오독한 목이버섯 장아찌, 맛들이면 명이 나무는 쳐다도 안 보게 되는 당귀장아찌, 시원한 생각김치에 비트로 색을 낸 무절임, 이런 것들까지 장아찌를 담아요. 떠드는 사이 고기도 먹음직스럽게 다 구워졌네요. 바로 한입 먹어볼게요. 소금물 뿌려 구워서 그냥 먹어도 간간합니다. 지방의 풍미가 아주 고소하면서 단맛이 돕니다. 뜨겁게 예열된 무쇠판에 굽기 때문에 겉은 아주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육즙을 머금고 있어요. 파절이도 맛있지만 제 최애는 바로 요 당귀입니다. 기름진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거든요. 무절임의 돼지고기 조합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보시는 대로 반찬들이 하나같이 양념보단 생갈비에 최적화된 구성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맛이 좋아요. 마무리는 초필살기 된장찌개입니다. 엄청나게 시원한 맛을 내는 이 된장찌개에는 미더덕 아니죠, 오만둥이가 듬뿍 들어갔습니다. 정말 손에 꼽히게 맛있어서 계속 퍼먹게 돼요. 고기보다 더 인기 있는 된장찌개는 꼭 드셔야 합니다. 노릇하게 익은 고구마로 부산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장시장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만 제외하면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직 때묻지 않은 인심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혹시 부산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볼거리도 먹거리도 많은 기장도 추천드려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